서울의 한 평범한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는 32살 김수진. 그녀는 2년 동안 만난 동갑내기 남자친구 민준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끔찍이 아꼈지만 결혼이라는 현실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빠듯한 월급을 쪼개고 쪼개 겨우 5천만 원을 모았지만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두 사람은 퇴근 후 작은 포장마차에서 서로의 고단함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너 고생 안 시키고 바로 멋진 신혼집 구할 텐데 대출을 알아봐도 우리 신용으로는 한계가 있네. 무슨 소리야, 민준아. 너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 우리 같이 모은 돈이고 같이 시작하는 거잖아. 작은 원룸에서 시작하면 어때?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디든 천국이지. 수지는 민준의 처진 어깨를 다독이며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긍정적인 모습에 민준도 이내 미소를 되찾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현실의 무게가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수진에게는 한 가지 소소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주 금요일 퇴근길에 로또 복권 한 장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1,000원짜리 한 장으로 일주일의 희망을 사는 소박한 즐거움일 뿐이었습니다. 에휴, 이번 주도 꽝이겠지.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1등 되면 우리 민준이 기부터 살려주고 싶다. 어깨에 짊어진 짐 내가 다 덜어줄 텐데. 그날 토요일 밤, 수지는 습관처럼 TV 앞에 앉아 로또 당첨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피곤함에 눈이 절로 감기는 와중 무심코 복권 용지를 들여다보던 그녀의 눈이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6개의 숫자가 모두 거짓말처럼 일치했습니다. 3번? 15번? 21, 28? 34, 42? 말도 안 돼. 이게 진짜라고? 수지는 몇 번이고 다시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1등. 그것도 당첨자가 한 명뿐인 역대급 당첨금이 걸린 회차였습니다. 세금을 제하고 그녀의 손에 들어오게 될 돈은 무려 200억 원이었습니다. 평생 만져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수진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민준에게 알려야 할까? 민준이에게 말하면 분명 좋아하겠지. 하지만 돈 때문에 우리 사랑이 변질되는 건 아닐까? 혹시라도 나중에 돈 때문에 다투게 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해. 안 돼. 이건 나 혼자만의 비밀로 해야겠어. 온전히 나 김수진이라는 사람을 사랑해주는 민준이와 결혼하고 싶어. 수진은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완벽하게 숨기기로. 그녀는 며칠간의 휴가를 내고 조용히 당첨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당첨금의 절반인 1억 원으로 강남의 한 핵심 상권에 위치한 꼬마 빌딩을 매입했습니다. 매달 수천만 원의 월세가 나오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나머지 돈은 안전한 여러 금융상품에 분산 예치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그녀는 다시 평범한 직장인 김수진으로 돌아왔고 민주는 이런 그녀의 엄청난 비밀을 꿈에도 모른 채 결혼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바로 민준의 어머니, 즉 예비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장면 전환, 고급 한정식점. 엄마, 여기가 내가 말했던 수진이야. 인사해, 수진아, 우리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밝고 상냥하게. 그래, 앉아. 듣던 대로 참 평범하게 생겼구나.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첫인사부터 날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입고 온 나름대로 격식을 차린 원피스와 단정히 맨 가방을 보란듯이 훑어보는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계심과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듣자 하니 중소기업 격리라고? 월급은 얼마나 받고,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시고, 집은 전세니? 엄마, 처음 보자마자 너무 그런 걸 물어봐. 실례잖아.
뭐가 실례야? 결혼은 현실이야. 우리 귀한 아들 아무한테나 보낼 수 없으니 내가 꼼꼼하게 따져봐야지. 안 그렇니, 수진 아가씨? 네, 어머님, 괜찮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정년 퇴직하시고 지금은 작은 연금으로 소박하게 생활하고 계세요. 저도 박봉이지만 열심히 저축해서 5천만 원 정도 모았습니다. 수진이 솔직하게 대답하자 시어머니 입꼬리가 비웃음처럼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5천? 아가씨, 지금 장난해? 요즘 세상에 5천만 원으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우리 민준이 발목 잡을 일 있어? 민준이가 전에 만나던 여자애는 아버지가 병원장이어서 강남의 아파트 한 채는 그냥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찌찌찌.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지. 제발 좀 그만해. 수진이는 그런 애 아니야. 그리고 내가 수진이 사랑해서 결혼하겠다는 거잖아. 돈이 뭐가 중요해? 뭐가 안 중요해? 사랑만으로 발이 나와 돈이 나와? 너는 아직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이래서 내가 부잣집 딸이랑 엮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저렇게 돈 없는 집안이랑 사돈 맺으면 우리 집안까지 힘들어지는 거야. 아가씨, 똑똑히 들어. 우리 민준이 이대로는 결혼 못 시켜. 어디 가서 1억이라도 더 구해오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물러나. 시어머니의 모진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돼야 수진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돈이 없다고, 집안이 평범하다고 대놓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은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제 명의로 된 100억 건물 등기부등본을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녀가 왜 그토록 돈을 숨기려 했는지에 대한 완벽한 증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만약 오늘 100억 건물주라고 밝혔다면 이 여자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을 거야. 내 인격이나 성품이 아니라 오로지 내 돈을 보고 아들을 팔아넘기려 했을 거야. 민준아, 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맞아? 수진은 굳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안절부절하며 어머니와 자신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민준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식사가 어떻게 끝난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난 수진. 한정식점을 나올 그녀는 민준의 사과도 뒤로 한 채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리고는 택시기사에게 자신도 모르게 한 장소의 주소를 말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100억짜리 건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밤의 조명 아래 위용을 뽐내며 서 있는 건물을 말없이 올려다보는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 과연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자신의 100억짜리 건물을 한참 동안이나 올려다보던 수진은 차갑게 식은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민준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애타는 메시지가 휴대폰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민준, 그리고 이 결혼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무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그녀가 앞으로 겪어야 할지도 모를 결혼 생활의 예고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수진이 탕비실에서 커피를 파고 있을 때 회사 앞으로 찾아온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수진은 전화를 받고 잠시 회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준은 밤새 한숨도 못 잔 사람처럼 헬쑥한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어제는 내가 정말 죄인이야. 엄마가 그렇게까지 심한 말을 할 줄은 몰랐어.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젯밤 내내 잠 한숨도 못 잤어. 제발 화 풀어, 응? 차분한 목소리로. 민준아, 앉아서 얘기 좀 해. 나 지금 화난 게 아니야. 그냥 좀 혼란스러워. 어머님이 하신 말씀들, 물론 충격이었지. 하지만 날 더 힘들게 하는 건 그 상황에서 너의 태도였어. 내 태도라니? 나도 엄마한테 그만하라고 소리쳤잖아. 너 편들었잖아. 아니, 넌 내 편을 든 게 아니야. 그저 엄마와 나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을 뿐이지. 민준아, 난 네가 어머님께 제 여자한테 무례를 굴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길 바랬어. 단순히 엄마 그만해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 대한 존중을 지켜주길 바랐다고. 수진의 전곡을 찌르는 말에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갈등을 회피하는 성격이었고 특히나 강한 성격의 어머니 앞에서는 유독 작아지곤 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민준의 모습에 수진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낯선 번호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차갑게. 나다, 민준이 엄마.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우리 아들 없는 데서 둘이서만 할 얘기가 있어서.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회사 근처의 한적한 카페로 수진을 불러냈습니다. 민준을 먼저 돌려보낸 수진은 결심한 듯 카페로 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그녀 혼자만의 싸움이었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수진이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아가씨, 내가 길게 말하는 거 딱 질색이라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우리 민준이랑 헤어져줘.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어머님,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이유? 이유를 몰라서 물어? 아가씨 집안 우리 민준이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 어제 보아하니 5천만 원이 전 재산인 것 같은데 그걸로는 서울 변두리 전세도 못 구해. 우리 민준이 저 잘난 얼굴에 번듯던 직장 가지고 있는데 왜 너 같은 애 만나서 지하 단칸방에서 고생하며 시작해야 하니? 내 아들 인생 너가 발목 잡을 권리 없어. 기가 막힌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뻔뻔함에 실수가 터져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하나의 게임처럼 즐겨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를 드리면 민준 씨랑 헤어질 수 있을까요? 드라마를 보면 보통 이런 상황에서 돈봉투를 주시던데. 수진의 당돌한 대꾸에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피식 웃으며 가방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휙 밀었습니다. 주제 파악은 하네. 그래, 이거 받고 떨어져. 500만 원이야. 너 아가씨 한두 달치 월급은 될 테니 이걸로 새 출마하는데 보탰어. 우리 민준이 옆에서 얼쩡거리지만 말고. 수진은 테이블 위에 봉투를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500만 원. 그녀의 건물에서 단 몇 시간 만에 나오는 월세보다도 적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아들의 사랑을 사려는 여자의 모습이 한없이 가련하고 웃었습니다. 수진은 봉투를 집어드는 대신 우아하게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가치가 고작 500만 원밖에 안 되나요? 전 제 남자친구를 그 정도 헐값에 팔아넘길 생각 없는데요. 그리고 이건 어머님이 저한테 주실 게 아니라 제가 어머님께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아드님을 저한테 파시죠. 제가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뭐? 뭐라고? 너 지금 미쳤니? 어디서 배운 버릇마주냐? 시어머니 활골약이 시뻘게 달아올랐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돈 없는 고아나 다름없는 계집애 내가 감히 자신을 조롱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꼿꼿하게 그녀를 마주보았습니다. 결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 생각은 다르신가 봐요. 좋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원하시는 조건이라는 걸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대신 그때 가서 후회하지는 마세요. 수진이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뭐라고 소리치는 시어머니를 무시한 채 카페를 빠져나온 그녀는 곧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통화. 네, 박 팀장님, 저예요.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예물시장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랑 시계 세트를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네, 가격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혼수 목록도 최고급으로 싹 다 뽑아주시고요. 아,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는 제가 해외 출장 핑계로 보내드린 효도여행 잘 도착하셨다고만 전해주세요. 당분간은 어떤 연락도 닿지 않을 거라고. 수진의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며칠 후 민주는 시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흥분해서 민준아, 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글쎄, 그 수진이란 애가 백화점 VVIP 컨시어지를 통해서 나한테 예물 목록을 보내왔어. 다이아 반지가 5캐럿에 시계는 스위스 명품에 혼수는 전부 외제 가전. 아니 이걸 다 합치면 수십억은 줬게 되더라. 얘, 너 혹시 수진의 집안에 대해서 뭐 숨기는 거 있니? 사실은 엄청난 부잣집 딸인데 너가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야? 수진이 보낸 예물과 혼수 목록에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며칠까지만 해도 500만 원을 던지며 헤어지라고 모욕했던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수진을 엄청난 부잣집 사모님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이 해외여행 중이라 연락이 안 된다는 말에는 역시 부자들은 노는 물이 다르다 하며 감탄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장 민준을 닥체계로 수진과의 저녁 식사 자리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목소리 톤부터 달라져서 어머 수진아, 아니 이제는 아가라고 불러야겠지. 그동안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이렇게 대단한 집안의 귀한 따님인 줄도 모르고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했어.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아니에요 어머님. 오해가 있으셨을 수도 있죠. 오해는 무슨, 다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런 거지. 그나저나 결혼식 준비는 어떻게 할까? 아가네 집안 수준에 맞추면 신혼집은 당연히 한남동이나 청담동 쪽에 최고급 빌라로 해야겠지. 우리 민준이가 아가 덕분에 호강하겠구나. 결혼 날짜도 빨리 잡자구나. 돈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변하는 시어머니의 모습. 수진은 씁쓸한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민준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수진을 번갈아가며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수진이 갑자기 어디서 저런 돈이 났는지 궁금했지만 어머니의 등살이 밀려 제대로 물어볼 타이밍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수진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말인데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기 전에 저희 부모님 대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 집안의 재산을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재산을 소개해준다는 말에 시어머니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두말 없이 주말 약속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수진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어머니가 상상하는 달콤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녀는 일생일대의 함정 속으로 지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주말. 수진은 렌터카 회사에서 가장 비싼 세단을 직접 운전해 민준과 그의 어머니를 태우러 갔습니다.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은 시어머니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편안한 승차감에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강남의 대저택과 상상 속의 부자사돈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 얘, 차가 어쩜 이렇게 좋니? 역시 있는 집은 다르다니까. 이 차도 아가네 집 차니? 기사님은 따로 안 두시고? 하긴 주말에는 오붓하게 가족끼리만 움직이는 게 상류층의 방식이지. 그렇고 말고. 엄마, 좀 조용히 좀 가. 수진이 운전하는데 정신사납게. 수진아, 근데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왠지 우리 동네랑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데. 거의 다 왔어요, 민준 씨. 어머님께서도 분명 좋아하실 만한 곳이에요. 차가 도착한 곳은 시어머니가 상상하던 부촌의 대저택단지가 아니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바로 며칠 전 수진이 밤에 혼자 찾아갔던 강남의 번화가, 그녀의 배록짜리 꼬마 빌딩 앞이었습니다. 예, 아가. 여기는 왜 어디 식당에 예약이라도 해둔 거니? 상견례 전에 식사부터 하자고? 아이고, 센스 있기는. 아니에요, 어머님. 여기가 바로 저희 집안의 재산이에요. 자, 내리시죠. 어리동절하는 두 사람을 이끌고 수진은 건물의 중앙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익숙하게 보안카드를 찍고 들어가자 1층 로비의 경비원이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진은 엘리베이터의 맨 위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꼭대기층은 건물주의 개인 사무실 겸 라운지로 오직 건물주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시어머니와 민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급 인테리어의 라운지. 그 어디에도 사람 사는 집의 흔적은 없었지만 그 어떤 대저택보다 압도적인 부의 위용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가 다 아가네 집 소유란 말이니? 세상에, 이 건물 전체가? 그럼 아버님이 이 건물 주인이신 게야? 아이고, 내가 진짜 사람을 못 알아봤네, 못 알아봤어.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시어머니와는 달리 민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수진은 두 사람을 푹신한 최고급 소파에 앉힌 뒤 맞은편에 앉아 미리 준비해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분, 놀라셨죠? 이제부터 제가 왜 두 분을 이곳으로 모셨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전에 이 서류부터 한번 검토해 주시겠어요? 수진아, 이게 다 뭐야? 제발 설명부터 해줘. 나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너는 가만히 좀 있어. 서류를 집어들며. 이게 뭐니, 아가? 어디 보자. 헌전 계약서? 아이고, 역시 있는 집은 다르구나. 이런 것도 다 쓰고. 그래, 당연히 해야지. 우리 민준아, 도장 어디 찍으면 되니?
시어머니는 혼전계약서라는 말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지도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들만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신혼집은 강남 소재 50평대 아파트 제공, 차량은 독일제 세단으로 제공, 매달 부부 생활비 1천만 원 지급, 시댁 용돈 월 300만 원 지급. 꿈에 그리던 조건들이 눈앞에 펼쳐지자 그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민준아, 뭘 민기적거자. 어서 도장 안 찍고. 이런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당연히 따라야지. 아가, 정말 고맙다. 우리 민준이 평생 머슴처럼 부려도 좋아. 엄마, 이건 아니야. 수진아, 난 이런 거 원하지 않아. 우리 사랑만 있으면. 좀 말을 자르며 민준 씨. 그럼 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저와 결혼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저희 집안의 방식이에요. 이게 싫다면 결혼은 없던 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수진의 단호한 말에 민주는 결국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모든 서명이 끝나자 수진은 계약서를 조용히 자신의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그럼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어머님, 그리고 민준 씨. 이 건물은 저희 아버지 소유가 아니에요. 그럼 혹시 할아버님? 아니요. 이 건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제 소유예요. 결혼 전 제 개인적인 행운으로 얻게 된 제 재산이죠.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소박한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세요. 수진의 말에 라운지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뭐라고? 네 재산이라고? 그럼 그 예물이며 혼수는 다. 네, 물론 다 제 돈으로 준비한 거죠. 어머님께서 제게 500만 원짜리 봉투를 주시며 내 아들 인생에서 꺼져달라고 하시던 바로 그 돈 없는 제가요. 수지는 500만 원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멈추지 않고 싸늘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두 분을 이곳에 모시고 이 계약서를 쓰게 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머님과 민준수의 본심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서예요. 어머님은 제 배경이나 인격이 아닌 오직 돈만 보고 며느리를 고르셨고 민준 씨는 그런 어머니로부터 저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죠. 수진아, 아니, 그건 오해야. 난 정말 너를. 가방에서 계약서를 다시 꺼내들며 오해라고요? 좋아요. 그럼 방금 두 분이 서명하신 이 계약서 마지막 조항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직접 읽어드리죠. 제10조. 본 계약의 모든 지원은 갑, 김수진의 순수한 호의에 기반한 것이로 만약 박민준 혹은 을의 직계가족이 갑에게 돈을 목적으로 한 접근이나 인격적 모독을 가한 사실이 밝혀지면 본 계약은 즉시 파기되며 모든 지원은 철회된다. 또한 이는 결혼의 중대 파기 사유로 인정된다. 마지막 조항이 읽히는 순간 시어머니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이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제게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들이 바로 20조에 해당하는 인격적 모독이자 돈을 목적으로 한 접근입니다. 따라서 방금 서명하신 이 계약서는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파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김수진은 박민준 씨와의 결혼을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파기할 것을 전언합니다. 수진은 말을 마친 뒤 계약서를 반으로 쭉 찢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망연자실한 표정의 민준과 넋이 나간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랑 의절이라도 할게. 응? 내가 사랑하는 건 돈이 아니라 너란 말이야. 수진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늦었어, 민준아. 넌 네 사랑을 증명할 수많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어. 난 내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해주고 외부의 어떤 공격에서도 나를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남자를 원해. 미안하지만 넌 그 남자가 아니야. 수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텅 빈 공간에 남겨진 것은 찢어진 계약서 조각과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두 모자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수지는 통 유리창 너머의 눈부신 강남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돈은 그녀에게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이나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아갈 수 있게 해준 단단한 갑옷이자 날개였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검을 밖으로 걸어 나왔고 눈부신 햇살이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그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